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목요일의 고정 코너 이상민의 하하하 뜨거운 정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박 국회 법사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님은 네. 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대리 네. 방송이 전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혼자 이렇게 팟캐스트 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아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은 내공이 없어서요. 예. 좀 더 장윤선 기자한테 많이 장윤선 기자님도 내공은 없는데요. 장윤선 선배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없는 사람 많이 씹어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 안 떠요. 네. 욕먹을까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하하하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예.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방송도 안 듣습니까? 들었는데 예. 실제로 해보는 거랑 다르네요. 그죠? 하하하 얘기가 잘 안 돼요. 장 기자님 꼭 거기에 이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팁으로. 뭐라고요? 아쉬울 거 하나 없는 너무나 뛰어난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왜 여기 나왔냐? 그럼 저는 네. 방송의 허영심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장윤선 기자 없어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장윤선 기자님 없어도 방송에 있으면 나옵니다. 방송에 있으면. 위원장님은 휴가 안 가세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예, 정말 저희 착한 국회의원이에요. 왜 못 가세요? 지금 법사위가 지금 7월 국회 했었잖아요. 네네. 8월 국회 다시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저기 법사위 본회의 전에 오전에 네. 법사위를 엽니다. 전체회를.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저런 뭐 법안들이 하지만 네. 거기에 주요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형 폐지에 관한 그 법률 개정안이 예. 다룹니다. 그거 한 건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원래 순번은 지금 제일 꼴찌거든요. 네. 법안 발의 순서대로 이렇게 오니까 근데 제가 법사위원장이니까 그걸 끌어올려서 제 마음입니다. 네. 처음 뭐 억울하면 네. 출세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그래서 이 사형 폐지는 그동안 계속 법안은 냈지만 안 됐잖아요. 실제로 저 구석에 파 묻어놓고 네. 한 번도 제대로 다뤄준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법사위는 물론이고
300명 전 국회의원들 전원회의 있죠. 네. 자꾸 새누리당에서는 선진화법 핑계를 대고 뭐 국회가 돌아가느니 안 돌아가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네. 그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토론하는 그런 판을 한번 벌여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거의 제가 기억으로는 없었던 제 것 같아요. 기억으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국회의원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 제가 국회의원 한 동안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예. 아, 그게 정말 정말 대단하겠네요. 멋있죠. 예. 국회의원들 하여튼 영화 그 같네요. 폐지를 하든 네. 또는 존속을 주장하든 자신의 각자의 소신을 철학과, 예, 국민들 앞에서 네. 당당하게 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는 국민 앞에 보여드린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걸 거의 제가 기억으로도 안 써먹은 것 같아요. 국회에 있거든요. 그러게요. 전원회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쟁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쟁점을 올려서 야당도 붙잡지 말고 여당도 날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전원회의를 해서 사회 공론화와 함께 맞물려서 국민적 공론을 거쳐서 네. 그러면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죠. 그런 지혜 정치력을 발휘하면 되는데 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놈들이 꼭 책 탓하잖아요. 네. 책 가지고 그지 같은 책이라도 하나도 제대로 보면 네. 중간 이상은 하죠.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 꼭 이 책 봤다가 저 책.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박 기자님도 공부 못하셔서 저도 잘 못해서.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아요. 아, 저 책이 많아요 집에. 그죠?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통점이 아니 말씀대로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그죠? 말 그대로 하하하 뜨거운 정치네요. 뜨거운 정치. 뜨거운 정치를 볼 예, 수 있는. 가열차게 치열하게 사형제 폐지에 관한 예. 그런 저기를 하고 이미 법안이 이제 유흥식 대전교구 그 주교님이 주도하시고 의원들이 상당수의 의원들 100명이 맞아요. 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법안이 됐거든요. 그런 거를 법사위에서만 몇몇 의원이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저쪽 구석에 박아놓으면 안 되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그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또 뜨거운 주제입니다. 예. 방금 전에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25분짜리 담화였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도 설마 기자들 질문을 안 받을까 그러니까. 싶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질문 받는 걸 왜 진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싫어하시나? 나는 질문 받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 그럼 제가 대리 응답도 할 수 있는데. 응답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생각을. 사고의 틀이나 예. 뭐 이런 방향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네. 할 수도 있는데 질의도 응답을 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고 대통령이 솔직하게 답변하고 예.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왜 없냐고요? 왜 저한테 눈을 부라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대통령의 그 사고 체계를 잘 아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대리 돈 네. 받고 대리 응답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대리 답변할 수 있지만 정말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럴 거다. 뭐 이분이 뭐 질응답 할 거라는 그런 정보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저는 그것만 보고 할 거라고 봤는데 안 했네요. 그 정보 보고 올린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이에요. 네, 불통이에요. 예.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픈 말만 뭐 하는 건데요. 수석회의든 또 뭐죠? 그 국무회의든 예. 다 그냥 장관 수석들은 받아 쓰잖아요. 대통령 혼자 적자 얘기하고. 생존, 예. 적어야 산다. 어쩌면 멋있는 장면이 네. 의도적으로 연출하려면 대통령은 들으시고 수석들이나 장관들이 막 입에 침에 튀어가면서 토론. 뭔가를 막 네.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멋진 게 아닐까요? 멋지죠.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예.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토론하고 예. 수석들이 토론하고 이런 그거. 것들. 예. 근데 그게 그걸 필요한데. 의도적으로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겨울 왕국이에요. 겨울 왕국이다. 네.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 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 고용시장 유연화 이런 걸 통해서 노동개혁을 하자 이런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부딪히는 게 네. 고용과 관련해서 부딪히는 게 안정성과 유연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쪽 기업 쪽 얘기 들으면 유연성을 더 하고 또 근로자 쪽을 생각하면 안정성이고 그러나 근로자도 인간이거든요. 네. 그들이 말하면 기업이 극렬하게 뭐 이렇게 노동운동을 벌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없다.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절벽으로 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절벽으로 네. 밀지 않고 계단이 있고 다른 걸로 건너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가 사회에 마련돼 있다면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 들어서 내가 사장한테 눈치 보여서 뭐 눈치 보고 안 있는다. 네. 난 다른 직장이든 다른 내 능력과 거기에 맞는 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들게끔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꼴찌 아니에요. OECD 나라 중에서. 그렇죠. 근로자 그냥 떠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절벽으로 누가 떠미는 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시각은 노동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한다는 말씀만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네. 들어서 안 있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잘리면 절벽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극렬하게 안 잘리기 위해서 네. 또는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왜 외면하신가요? 뭐 실업급여를 뭐 지금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한도하고 예. 뭐 30일 더 드린다. 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 안 되죠. 예. 네. 물론 우리 일자리 못 찾는 젊은 친구들 그러나 그 친구들을 그 자리가 없는 것이 지금의 기존에 되어 있는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만이 원인인가요? 그렇지 책임을 않죠. 예, 그게 돌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월급쟁이들 뭐 저와 같은 그 월급쟁이들 아니면은 중산층 그런 5, 60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담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네. 지금 뭘 먼저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이 전혀 없어요. 뭐 물론 기대도 안 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뭐 임금 피크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임금 피크제 하는데 아니 임금 피크제 하려면 그를 보존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을 뭘 했어야죠. 그냥 뭐 그 임금만 자르고 임금만 덜 받아라.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한다고 고용이 는다. 그런 네. 직접적 연계성이 증명된 게 뭐 있나요? 그렇지 기업은요 않죠. 임금 예. 체계하고 새로운 인력을 더 하느냐는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새로운 젊은 청년들을 채용한다는 거는 앞으로 20년 30년을 계속 고용을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미 근로 취업되어 있는 분들 임금 피크제로 줄어진 그 돈 가지고 네. 2, 3년을 하겠다? 그 생각 안 하죠. 투자 재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무슨 수익 모델이 보장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하겠죠. 본능적으로.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돈 많은 사람들 원래 세금이라는 건 소득 재분배 기능 주기능입니다. 네. 그죠? 뭐 지난번에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배세 올렸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민 건강 생각하면 의료 인프라, 공공 인프라 또 건강하게끔 뭐를 보태주는 것이지 네. 담배 세금 올려가지고 결국 돈 더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꼼수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원래 세금을 걷어가는 건 소득 재분배 기능, 돈 많은 수입이 많은 자산이 많은 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네. 형편이 어려운 쪽에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보태주고 하는 건데 그 기능이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마당에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뭐 임금 피크제 그걸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발상이 전혀 유효하지도 않고 네. 예, 철학이 아주 형편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업돼 있는 분들 다 자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다가 그냥 아주 그게 메커니즘상 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그게 감소되는 감액되는 돈. 말하면 그 재원이 네. 그게 얼마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총량 시뮬레이션에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괜히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을 그냥 내모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의 법인세율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아니 형편이 좋은 예. 예컨대 근로자들이 있다면 다른 비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그보다 훨씬 못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수준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향 평준화할 하향 생각하냐고요. 평준화. 예.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국회 환노위 현장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저는 뭐-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전 뭐 시켜줘도 잘해요. 다재다능한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담화 네, 정말 답답한 말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보면서 놀랐던 게 메르스 관련 사과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 좀 예, 우스워요. 대통령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 방역 체계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해서 그렇죠. 경제도 박살났잖아요. 지금 서민 경제 재래시장 네. 화장품도 박살나고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은 빨간 바지 입고 저 어디야 중국 가 있죠. 춤추고 있고 네. 뭐 인천 시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티 입고 나와서 뭐 중국 관광객 오라고 한 원인이 뭐예요?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가 방역 체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 떨게 하고 경제는 박살나고 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뭐 이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전혀 안 하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네. 죄송하다고 해도 더 미운데 네. 그런 말도 안 하니까 이거는 진짜 후한 무치죠. 네. 뭐 국정원 해킹 의혹도 뭐 얘기가 없었고 또 그 동생 근영씨 네.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도대체 난 그 집안은 도대체 뭐 하는 집안인지 친하시죠? 네, 안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국민 담화는 정말 국민들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예. 국민들 더 덥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담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모들 그런 담화할 것 같아서 뭐하러 막아야죠. 예. 좀 시원한 담화를 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상민 위원장처럼 시원한 말씀, 예. 시원한 목소리. 제 대통령 시켜주세요. 그냥 확실하게 할 테니까. 네, 대통령 담화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다뤄야 할 주제가 좀 많습니다. 예. 장윤선의 팟짱. 이것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학봉 예.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탈당했으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네. 심증을 많이 가죠. 그게 그렇죠. 예, 성관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상대 여성이 성폭력 당했다고 또 경찰에 1차 신고를 했죠. 예, 그게 1차 여성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성폭력 당하고 네.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수치스럽고 네. 거기도 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걸 무릅쓰고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번복이 됐죠. 예. 네, 며칠 뒤에 뭐 성관계를 한 것은 예.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정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정하지 않았던 어쨌든 간에 네. 저항 그 의사에 반하면 그렇죠. 성폭행입니다. 예, 그거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그 여부와 떠나서 국회의원이 네. 대낮에 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예.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부족한 게 많고 완전치는 않고 결함투성이지만 네. 참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그때 그 해당 상임위가 소위원회인가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 출석도 안 하고 네, 미방위 주파수 소위원인데 소위가 열렸는데도 거기에 빠지고 호텔에 있었던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새누리당의 당대표나 그분들도 사과하는 걸 못 봤어요. 네, 그죠? 사과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냥 자르기면 그냥 너는 저기 했으니까 고리 자르기 식으로 탈당만 시키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 의원이 탈당을 한 다음에 뭐 이제 탈당됐으니까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이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 의원도 네. 정말 주의 뵙기가 좀 부끄럽지 않아요. 나도 그분 왕래는 없었지만 네.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어린 애들 다 학생들 보고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이 그 짓 됐다.
하면 네. 그 얼마 진짜 그 학생들 어린 친구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탈당해서 이제 꼬리자리기가 돼서 계속해서 국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에서는 징계 요구안까지 냈어요. 예. 요구안 내서 국회 윤리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윤리가 본인도 열려도 본인이 그만둬야 네. 될 것이고 새누리당도 원죄가 있다면 네. 자신들이 공천에서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이게 새누리당이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저지르면 탈당하고 탈당으로 끝. 그리고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은 복귀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새누리당의 생명력인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아주 변신의 규제예요. 네. 예. 어떤 때 뭐 기가 막히게 뭐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할 것처럼 공약도 내고 네. 그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 대구했지만 또 되고 나니까 완전히 각도 먹튀예요. 바뀌었어요. 예. 언제 내가? 언제 내가?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이걸 본을 받아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진짜 그 좀 아주 못된 아주 그냥 인이 박힌 못된 버릇이죠. 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새정치연합이 너무 못해서 그런 건가요? 못하는 것도 있고요. 네. 국민들께서도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분을 부릅뜨고 잊지 마시고 네. 망각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네. 뭐 쭉 하면 뭐 그렇고 저희들도 하여튼 뭐 그 대한 세력으로서 굳건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죠. 네. 이 윤리가 열린다고 해도 뭐 여기서 뭐 손방망이 처벌 뭐 큰 그냥 미적미적거리고 미적미적거리고 예 그렇게 지금 윤리특위위원장이 새누리당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회의 안 열고 막 이러면 미적거리는 거죠. 네. 그러기 전에 이게 윤리특위에서 무슨 제명이나 이렇게 징계받아야 될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뭘 알아서 처신해야 되고 네. 그 새누리당은 알아서 또 해야 되고. 이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역 독식이 부른 오만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영남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네. 패권주의에 기대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우리 당의 그런 반성해야 될 네. 또 개혁해야 될 부분이죠. 영남 호남에 왜 저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거의 독식하고 저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독식하고 네. 그러면 안 되죠. 거기도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3당, 4당 또 다른 당 5당을 좋아할 네. 국민들 유권자들 계시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선택의 기로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양당이 지역 패권주의에 의존해서 그런 독과점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정치의 큰 결함입니다. 이 우리나라 경제 기업 구조에 네. 이 재벌들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온갖 폐해를 롯데 사태에서 보듯이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정치도 똑같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독과점이다. 뭐 또 다른 재벌 뭐 그런 그룹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민 전체의 비율을 따지면 뭐 3, 40%밖에 안 되는데 네. 6, 70%를 갖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심학봉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 독식 문제 이게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예. 중대 선거구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다당제로 가면서 국민들 민의가 반영이 되고 독과점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당도 좀 정면으로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지금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잖아요. 네. 지금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건 그 300명 중에 일부 지금 54명 또는 뭐 많이 들여서 100명까지 한다. 네, 그리고 그런 지역구는 제안을 했죠. 200명이다. 뭐 선관위 네. 얘기대로 지역구는 200명, 비례대표 100명은 100명. 권역별 비례대표 하자. 그럼 왜 200명은 놔둬요? 그것도 중대 선거구제로 해야죠. 저는 오히려 권역별 이게 중대 선거구제로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표전을 6명을 지금 선거구가 6개인데 6명을 한꺼번에 뽑습니다. 그럼 어느 당도 3석 이상을 얻기가 쉽지 과반하기가 않아요. 쉽지 예. 않은 상황. 그러면 자연스럽게 1당, 2당, 3당, 4당, 예. 5당생이죠. 그리고 그런 당으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네. 기회를 보장받죠. 왜 중국집 갔는데 짜장면하고 짬뽕밖에 없냐고요. 울면도 먹고 싶고 또
중국식 냉면도 먹고 싶고 네. 볶음밥도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어요. 전 짜장면만 먹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박 기자님 생각이고 저는 제가 2, 3천 원 더 있어서 볶음밥 저기 짜장면 5천 원인데 볶음밥 7천 원이다. 네. 그럼 2천 원 있으면 제가 먹게 해줘야죠. 그렇죠. 왜 근데 선택지가 음식점에, 있어야죠. 예. 음식점에 왜 짬뽕 짜장면밖에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고 정말 악습인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싫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찍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싫으니까 새누리 찍고 둘 다 싫으니까 투표 안 하고 안 찍고, 예. 네, 투표 안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떤 당이 독식을 하는 그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남 호남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싫어하죠. 또 싫어하죠. 현역 의원들 네. 특히 더 싫어하고요. 근데 저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넘지 않게 네. 해야만 아, 건방지게 오만하게 힘자랑을 안 하게 된다. 음. 그리고 어느 누군가 상대를 꼬셔서 같이 연합 정치를 하려는 그래서 협상과 타협하는 정치로 나아갈 것이다. 네. 어쩌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의 목표를 특정된 국정 목표를 잡아서 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당하고 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왜 그런 창의적인 상상력, 정치적 그런 상상력을 발휘 못할까요? 네. 새누리당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려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동반 정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동반 상생 정치. 그러면 국정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공통된 거는 두 당이 합쳐서 이뤄내자. 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지지고 볶고 싸울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대통령 네. 청와대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찍소리를 못 하잖아요. 여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그냥 독일식 대통령식으로 네. 그냥 국가 원수, 그냥 뭐 행사 좋은 행사 가서 덕담이나 외교적인. 하는 네. 그런 행사만 그런 권한으로 지위로 만들고 그리고 국정의 대부분은 의회에서 뽑은 다수파 그 수상이 메르켈 수상 잘하고 있잖아요. 네. 나는 그 독일 거 왜 그냥 그대로 베껴도 돼요. 그대로 갖다가 그냥 독일식 제도로 예. 해야 된다. 또 그렇습니다. 핀란드, 예. 뭐 저 노르웨이, 덴마크 다 그런 덴마크는 여왕이 있는 나라니까 뭐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네. 그럼 뭐 저 무슨 핀란드나 이런 데를 따면 되죠. 중대 선거구 제도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제도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는 좀 안 하죠. 현역들한테 주장이 아니, 안 나오고 있어요. 소송구제를 하면 제가 현역들은 훨씬 유리하잖아요. 예. 예, 지역구 저도 저를 비롯해서 그래요. 유리하시죠? 예. 그런데 6명을 대전시에서 같이 뽑아요. 네. 그러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대전 시민 전체를 다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당끼리도 경쟁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죠. 대전시 전체를 상대로. 전체니까. 그러니까 150만 그 대전 시민 네. 뭐 한 100만 한 뭐 그 정도의 유권자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론 준비도 잘 해야죠. 정책 경쟁하죠. 길거리 골목 가서 악수하는 정치 안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니까. 넓으니까 예. 그거에서 만난 사람이 몇 사람 만나겠어요. 지금 뭐 소선거구제도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물며 대전 광역시 정도를 한 선거구로 해서 네. 하면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정책 생산하고 대전시 전체를 위하는 그리고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네. 그런 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죠. 참 말씀 들어보니까 중대 선거구제 근데 좋을 현역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좀- 국회의원들은 예. 그거 하면 자신의 다음이 보장된다는 게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네. 안 하죠. 근데 저는 우리 당도 권역별 비롯대표만 그게 아니라 중대 선거구 치고 나갔어야죠. 아 중대 선거구제를 치고 나갔어야 된다. 예. 예, 그러게요. 이제 개혁안이나 이런 거, 혁신안 이런 거 보면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권역비 비례제. 왜냐하면 비례대표 그런 제기. 고민이 있었을 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현역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겠지.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도 선관위가 마침 제안했기 때문에 네. 하자.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했겠지만 현실 가능성을 봤다. 좀 더 저는 예. 혁신위는 치고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차피 말씀- 혁신이고 개혁이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와 빅딜을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어요.
예. 어제 제안했었는데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시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아주 보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저도 이미 며칠 전에 네.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그 빅딜 그거 나는 좋은 제도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나름의 계파주의를 없애는데 굉장히 유효한 제도거든요. 네. 다만 그 약점이 신인들이나 또는 사회적 소수를 대표하는 데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좀 취약하니까 보완을 해서 원칙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를 뭐 그런 사회적 소수 대표나 또는 신인들을 등용하는데 네. 그렇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당이 지금 계파주의에 찌들어 있다고 많이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뭐 새누리당이 제안을 했던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도 영남의 지역 패권주의를 다는 아니지만 중대선거구처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일부 비례대표라도 지역주의를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거 다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제도잖아요. 네, 민감하죠. 저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를 내세우는 공천에 관한 제도고 네. 그리고 저 선거구제는 몇 명을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문제이니까 네. 저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관련된 제도로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그걸 한꺼번에 하자. 네. 나는 그건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입니다. 물론 이제 이종걸 대표나 일부 어떤 의원은 저기 공천제도인 오픈 프라이머리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별개의 제도인데 왜 이걸 뒤섞냐? 그리고 새누리당의 뭐 김무성 대표인가 누군가 네.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황진아 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예.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깊이 아니 후보를 내세우는 거나 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는 거나 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 선거에 관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선거에 대한 당연히 제도죠. 다 둘 다 각각 보면 더 좋은 제도고 원칙적으로. 네. 그러면 두 개 다 하면 되죠. 그걸 막 교환하는 게 아니고 왜 교환한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하게 주장하니까 네. 둘 다 살펴보면 좋아요. 그럼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왜 둘 다 하는 그 지혜를 못 발휘해요? 내가 볼 땐 저 문재인 대표가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네.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래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자.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서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네. 개파 만약 새누리당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당도 개파 이 등등 친노 비노 어쩌고 저쩌고 네. 무슨 파 있는데 그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각각 알아서 현장에서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잘 이렇게 실감을 못 해요. 선거 제도 보면 관심이 없어도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의원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걸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의원 정수 문제가 또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당이 예. 혁신위가 300명 이상을 뽑자는 건 눈치 없는 얘기였어요. 뜻은 그건 아닌데 네. 그게 부각이 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상대에서 또는 종편에서는 악용하는 네. 그런 건데 그건 좀 눈치 없게 한 거죠. 전략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한 명 더 뽑는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냥 우리 혁신위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지역에서 그냥 엄청 욕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그 사람들하고 안 친한다고 그랬죠. 좀 친한데 사실은. 그러게요. 친하신데 거짓말하셨네요. 거짓말할 수밖에.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빅딜 제안한 거 네. 이거는 빅딜이 아닙니다. 두 개 다 같이 하자는 거지. 왜 맞바꿔 먹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도 좋은 제도가 있고 네. 권역별 비례대표도 좋은 점이 있고 그럼 두 개 다 하자. 이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논의를 하면서 지금 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조금 발전적인 보완하면 방향으로 되죠. 보완을 예. 해야겠죠. 예.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 그거 아직 뭐 그렇게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는데 뭘 이뤄요. 지금 선거구제 내년이 코앞인데 선거가 좀 빨리 결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죠. 아, 이 친구도 친한 이종걸 대표도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다. 법사위원장님. 예. 제가 이종걸 대표를 네. 비판하면 이 댓글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표를 뭐라고 하면 그냥 네. 댓글이 욕 바가지라고. 그래서 저 오마이뉴스 팝장에 네. 그 청취자분들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 방송. 네. 아니 근데 제가 뭐 그건 농담이고요. 네. 진짜 그거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제가 볼 땐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멘트를 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밖에 공개적이 아닌 데서 수정이나 여러 의견을 내 가지고 보완해서 하면 진화시키면 될 일인데 곧바로 그냥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나와서 그건 너무 이런 얘기다 이러면 네. 남들이 볼 때 뭘로 보겠어요. 그렇죠. 그건 좀 그리고 문재인 그렇죠. 대표도 이종걸 대표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는 좀 조율하고. 하고 얘기를 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좀 그래요. 하여튼 소통이 좀 필요하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잘할 텐데 언제 하시게요? 곧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선거구제가 어떻게 될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중요하고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계속 저희가 팟짱에서 얘기를 해야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게 바뀌어야 정치가 예. 개혁이 되는구나. 권역별 네. 말하자면 영남권 호남권, 네. 네. 영남권을 예를 들면 그 정당 득표한 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자는 겁니다. 예컨대 영남권에 10석이 비례대표가 배정이 됐다. 그러면 영남권에 그 새누리당은 70%,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30%. 네. 그러면 7대 3으로 나누면 돼요. 네. 그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처럼. 근데 지금 비례대표는 관계없이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새누리당이 거의 독차지잖아요. 네. 뭐 그 3명 빼놓고요. 문재인, 조경태, 누구죠? 민홍철. 네. 의원 빼놓고는 나머지는 영남권에서 하고 새누리당 있잖아요. 의원이죠. 호남도 마찬가지죠. 네. 이정현 의원 빼놓고는 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고 있죠. 네. 근데 호남에서 정당 득표를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득표를 보면 한 9대 1 네. 또는 8.5 대 1.5 그러면 그 비율대로 의석을 하면 영호남이 그런 정파적으로 골이 깊은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걸 또 하다 보면 점점 완화가 될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저는 중대선거구제인데 네. 지역구의 중대선거구제와 별도로 비례대표의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엄발의 오줌 누기지만 네. 뭐 저 지역구 200명으로 대폭 줄일 수는 없겠죠. 기껏 해봤자 현 걸 유지하는 선에서 간다면 54석만 그렇게 이라도.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엄발의 오줌 누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중대선거구로 해야 이게 더 대폭적으로 양당의 네. 지역적인 독식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해소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랑 김무성 대표가 좀 교감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네. 그 새누리당 산하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랬잖아요. 권역별 비례대표하면 자기네 새누리당의 손해다. 아니 손해든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 개혁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건 절대 안 하고 유리한 것만 하겠다. 네. 그게 어떻게 개혁이에요? 예. 보수의 혁신 웃기는 소리죠. 탐욕스러운 네. 수국 뒤에 꼴통.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뭐 논의하자고 했는데 정말 진실성 있게 논의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진행을 같아요. 보면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렇게 새누리당이 손해를 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은 좀 들지만 근데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지켜보겠습니다. 예. 내세운 그 오픈 플랜이나 정치 개혁을 하고 나는데
자기의 그런 정치적 역량을 보이려면 권혁별 비례대표도 이참에 해야만 새누리당도 네. 발전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거지. 결국 지역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서 높은 성을 쌓는다면 네. 결국 고립될 것이다. 아, 오늘날 시대는 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라는 점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예. 오픈, 개방적. 뛰어나죠. 오늘 좋은 말씀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늘 그렇습니다. 아, 김무성 대표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 가시면 되죠. 예. 미국 가서 거기서 뭐 절하시고 어부바하시고 이러시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선거구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윤선의 팟짱. 대법관 후보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50대 남자 서울대 출신, 예. 서울법대 출신. 그러게요. 뭐 이건 보수 소위 진보적 성향 언론 관계없이 다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에 말하자면 사회 계층이 네. 우리 사회가 여러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사법부 최고법원은 그걸 반영을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영남 일색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네.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식하는 것과 또 다를 바가 없죠. 말하자면 독과점이 대법원 구성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게 막 독과점이에요. 독식, 예, 독점, 일색, 예, 일색. 예. 재벌도 그렇고 그럼 여러 사람 대법관도 뽑을 수 그렇고 없죠. 대법원 정치도 한 명 그렇고. 한 명만 뽑으면 되죠. 예. 또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명 뽑을 필요 없죠. 네. 그냥 대통령 한 사람하고 대통령 예. 정무특보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 3명 네. 그 사람만 하면 되죠. 아, 그러게요. 이게 뭐 이번에 대법관 후보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나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비판하고 계시고요. 진짜 우리 사회에 네. 큰 그동안의 비정상 궤적을 역사의 궤적을 걸어오면서 네. 우리 사회에 아주 크게 농축되게 갖고 있는 결함은 독과점입니다. 이걸 깨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없는데요. 서로 그 독과점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정치, 경제, 사법부, 음. 언론, 네. 다음에 교육 다 카르텔이죠. 그리고 몇몇 극소수의 네. 득을 보는 계층만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소외된 이런 구조가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계층의 사람들이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네.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옛날에 왕의 장상인 씨는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정난인가요? 예? 네. 동학의 난. 다 그랬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네. 이거는 극소수 독과점 구조가 더욱더 심화됨으로써 사회적 모순이 더욱더 극화되고 네. 그럼으로써 극대화됨으로써 사회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그러면 뒤엎어지는 겁니다. 아, 그거를 예. 이 사회가 유지됨으로써 득을 보는 계층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사회를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네. 불만을 덜 갈게도록. 근데 절벽으로 미는데 많은 사람을 힘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밀어버리면 네. 힘없으니까 절벽 밖으로 밀려나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돌아서 자기를 미는 계층을 가만 안 두죠. 정말 우리 사회의 모순이 물론 선기능적으로 이렇게 압축 성장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생긴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심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를 더 우려먹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를 해소하거나 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경제, 언론, 교육, 네. 사회 모든 부분이 이 독과점 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데 같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형국이면 예. 이러면 극대화가 돼서 반드시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미국 연방 법원 그 대법관을 보면 이번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방한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만나서 만찬도 하고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은 종신 대법관이니까 예. 좀 진보적인 대법관이세요.
동성 결혼 합법화 관련 예. 장애인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러니까요. 대법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네. 물론 전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좀 낯설죠.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제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동성애자라는 남들을, 인물을 네. 차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분들이 뭐 잘못했어요?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렇죠. 내가 낯설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그 대법원의 구성이 돼야 다수가 되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소수자죠. 그분들도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그런 부분에 눈총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무슨 천형을 내리듯이 그분들이 무슨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들 그 성향대로 살아가겠다는데 왜 그거를 그분들을 미워하고 네. 핍박을 가하냐고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예. 내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이 최초로 국민 공개 추천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법관 순혈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이기택, 성낙송 그리고 강영주 이렇게 3인이 선택이 됐는데 참 아니 추천이라도 네. 한 명 정도는 좀 그렇게 해야 설사 그 사람이 임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구조상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네. 대법원 그런 구조상 쉽진 않겠죠. 그렇다 해도 좀 뭔가 나아지는 모습 보여야지. 그냥 추천한 후보도 사람들도 예. 3명이 똑같이 그런 사람이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하나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은 이건 것 같아요. 이 다양성이 없고 독과점, 독점, 그러니까 절벽으로 약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힘센 사람들이 네, 도저히 배려도 안 하고 결국 자기들도 결국은 그 시한폭탄을 자기들이 안게 될 것이다. 안게 되는 상황. 우리 정치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담화에서 보는 그런 개혁 방향도 그렇고 대법관 추천 3인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롯데 사태 보십시오. 네. 아니 0.05 신격호 회장이 0.05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9.5는 뭐예요 그러면요. 그리고 저는 롯데에 걸려있는 이황 기자가 그 신격호 같은 총수뿐만 아니라 네, 주주들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들 또 상대 거래자들 네. 대리점 뭐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뭐냐고요 이 사람이 0.05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게요. 그리고 뭐 공항에서 아니면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왜 진짜? 못할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폐쇄된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싶지 네, 않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롯데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돈을 벌 때 네, 한국인들의 정서를 근거로 해서 벌어갔잖아요. 그렇죠. 공부라도 해야지. 아유 진짜 그냥 뺨때리 때려주고 싶어요. 그 아들도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네, 뭐 참으세요, 위원장님. 부전자전인지 도대체. 뜨거운 정치 시간이 참 뜨겁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쯤에서 한 분을 좀 연결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진짜 장윤선 기자죠? 네, 그분 뭐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방송 펑크 내고 예, 기자가 현장에서 방송하고 취재하고 해야 되는데 휴가는 가야죠.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자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네. 24시간은 돌아가는데.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장윤선 기자 연결해서 정말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한번 장윤선 기자가 어디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장윤선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호입니다. 지금 어디 네. 계십니까? 어디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영월에 와 있습니다. 와, 그 라디오 스타 거기 동강. 그렇죠. 예. 네, 바로 그곳에 와 있는데요. 지금 어떠세요 거기요? 매우 더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동강에 발 담그고 있는 거 다 안 어울리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시원한 물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동 중이에요. 와우. 근데 지금 예. 뭐 일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취재하러. 저 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신 영달을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 제가 이틀 정도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네.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방송을 포기하고 가십니까? 제가 박 기자님을 해보니까요. 네. 박 기자님이 훨씬 잘하시네요. 그래요? 진짜 이 위로를 막 하시네. 정말. 지금 장윤선 기자가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네네. 이상민 위원장님이 농담하신 것 같은데 저희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저도 보고 싶어요. 서울을 떠나온 지 딱 하루 됐거든요. 예. 네. 벌써 그리우시면 안 되는데. 야, 영월 진짜 저는 라디오스타 거기 배경이었잖아요. 영화. 네. 박중훈, 안성기. 네. 예. 네네. 거기 가셨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워하시네요. 네.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장님도 정말 휴가를 하루 내셔서 네. 영월이나 강원도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랑 가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예. 네. 지금 시원한 물소리 들리시죠? 들리네요. 이거 주전자는 물 따르는 소리입니까? 어떠십니까? 주전자는 물 따르는 소리예요? 주전자에 물 따르는 소리 아니고요. 지금 계곡의 물소리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덥다 그러세요. 지금 발 담고 계시면서. 저희는 에어컨 없는 녹음실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 이틀 정도 계곡에서 제가 시원하게 발도 담그고 네. 쉬다가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다 보니까 네. 약간씩 그 전화 소리가 좀 끊기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저희가 물소리는 시원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그 핸드폰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 것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위원장님의. 제가,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설프도 않은 바람에 그때 핸드폰이 좀 작동이. 그래요? 핸드폰을 빠뜨리셨어요, 물에? 핸드폰을 물에 시원하게 웃으시네요. 이상민 위원장님이 시원하게 웃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시원한 영월에 서울에 시를 입어가지고. 네. 네, 너무 왔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음악을 들려드린다고 하시니까요. 방송으로 이 노래 들으세요. 네네. 지금 들어보시죠, 잠깐. 네. 들리시나요? 지금 이상민 위원장님 엉덩이 흔드는 모습. 지는 해변으로 가요. 지금 팔을 흔드시면서 엉덩이 흔드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네,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 달콤한 사랑. 네. 오늘 뜨거운 정치는 장윤선 기자의 시원한 계곡 물소리와 이상민 위원장의 해변으로 가요 노래 소리로 시원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 여러분 마음이 여유 없으셔도 편하게 이 뜨거운 여름날 해변을 꿈꾸면서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도 휴가 짧지만 시원하게 잘 쉬시다 오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편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원하게 음악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장윤선 기자와 말씀 나눠봤는데 네. 이상민 위원장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팟짱 애청자 여러분, 뜨거운 정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독과점 문제, 이게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문제다라는 걸 짚어봤는데요. 자, 이 폭염주의보가 내린 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이상민 위원장의 시원한 노래소리, 음악소리와 함께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